네, 안녕하십니까, 영쌤입니다. 오늘은 동계 캠핑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또 장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를 좀 가져왔습니다. 동계 캠핑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캠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난로라고 해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옴니 230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계 캠핑할 때는 적어도 난로가 5000칼로리 이상 되는 난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옴니 230이 있고 반사식 난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늦봄이나 초가을 같은 경우는 반사식 난로를 사용하고 동계에는 옴니 230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동계에는 두 개 난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옴니 230만 계속 틀어놓으면은 열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연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반사식 난로는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낮 동안 사용하고 잠잘 때 요 옴니를 사용하면은 등유 소비량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기 난로를 가지고 동계까지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되게 힘들어요. 간절기 난로 사용할 때는 좀 많이 춥습니다. 만약에 동계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5000칼로리 이상 되는 난로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계 이제 난로 사용하실 때 같이 사용하시는 게 서큘레이터잖아요. 저는 이 서큘레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서큘레이터고요. 이게 회전이 되거든요.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텐트 사방으로 따뜻한 열기를 이렇게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회전식으로 구입을 했고요. 등유 난로 같은 경우는 대류성 난로이기 때문에 열기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옆쪽으로 열기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위는 따뜻한데 옆은 열기가 이렇게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간 열기를 텐트 전반적으로 순환시켜 주도록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이 열이 양쪽으로도 전부 다 퍼져나가요. 화목난로를 또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사방으로 열을 퍼져주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난방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화목난로를 사용하시고요. 가스난로 같은 경우도 사실 열량은 등유난로보다 훨씬 셉니다. 한 6000칼로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유난로와 가스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큘레이터 제가 또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제어만의 이제 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뒤에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겨울이라도 또 따뜻한 날이 있어요. 초겨울 같은 경우는 5000칼로리 난로를 사용하다 보면 또 너무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그 텐트 안에 더우면은 거의 뭐 한점막처럼 녹습니다. 그냥 땀이 삐직삐직 나고 답답하고 덥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서큘레이터를 선풍기처럼 앞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열기를 텐트로 이제 순환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서큘레이터를 난로 앞에다 놓고 선풍기처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잘 때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덥지 않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되면 그 열기가 어쨌든 순환이 돼요. 텐트 전반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텐트는 따뜻해지고 시원한 바람을 맞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또 이제 시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온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제 동계에서 만약에 너무 덥다 하면은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동계 캠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견보기겠죠. 특히 등유난로 사용하시면은 요 견보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요 견보기를 갖다가 가지고 다니실 때는 항상 요 건전지를 빼가지고 수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한번 망가진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가방에다 넣고 이걸 그냥 넣으시면은 이게 이렇게 가방에서 버튼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지금 나오네. 이게 눌려지면은 나중에는 이게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일산화탄소 견보기 항상 가지고 다닐 때는 건전지를 항상 하나를 빼든지 아니면 건전지 전체를 빼서 갖고 다니시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상자가 있잖아요. 그 상자에다가 항상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상자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버튼이 눌리는 걸 방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망가지지가 않거든요. 그거 하나 꼭 주의해서 가지고 다니실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겨울 캠핑에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전기장판이죠. 저희가 처음에 전기장판을 사용을 할 때는 촉감도 좋고 따뜻하기 때문에 극세사로 된 장판을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전기장판들은 이렇게 그 천으로 되어 있어요. 세탁도 가능하게 된 그런 전기장판이 나와 있습니다. 가볍고 또 수납하기도 굉장히 좀 편리하고 한 가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전기장판들이 뭐가 있냐면은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열 방지 장치라 해가지고 15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저절로 전원이 차단되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모르고 이제 사용을 하다가 새벽쯤 되면은 전기장판이 꺼지는 거예요.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 이거 불량품이다 생각을 하고 반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장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일단
전기장판을 한번 껐다가 다시 키시면 좋습니다. 들어가면 텐트를 치자마자 이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판에 전기를 이제 켜놓잖아요. 새벽녘 정도 되면 전기가 꺼지거든요. 미리 잘 때는 한번 껐다가 켜서 사용을 하시면은 새벽녘에 뭐 꺼지는 일도 없고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킬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선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캠핑을 하면은 전기장판에 이제 전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선을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캠핑 할 때 이게 구입한 건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선을 보면은 일선의 굵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좀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선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굵은 제품을 사용할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선 사용할 때는 이게 돌도 말려 있잖아요. 대부분 보시면은 이 텐트 쓸 만큼만 이렇게 늘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전기 제품을 뭐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그렇게 해도 큰 위험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특히 동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난방 장치라든지 전기를 사용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또 장박을 이제 할 경우에 그럴 때 이렇게 돌돌 말아놓고 사용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과열이 되거든요. 열이 여기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피복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합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화재가 나거든요. 제가 캠핑할 때도 일선이 녹아가지고 진짜 떡처럼 붙어있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항상 일선을 사용할 때는 만약에 장박을 하거나 전기 제품을 내가 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전부 다 푸셔야 돼요. 열선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흩어놔야 돼요. 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두 겹 겹치는 건 되는 건데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겹쳐 있는 거는 위험하니까 흩어놓아 가지고 사용하실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일선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침낭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오리털 침낭이고 요거는 솜 침낭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는데 이게 솜 침낭이거든요. 홀맨에서 그 빅게임이라 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어요. 동계 할 때 요 빅게임 요거는 솜침낭이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그 침낭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부피가 나갑니다. 그리고 좀 무게감도 있고요. 저희는 세 식구니까 2개 정도 있어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딸내미는 같이 그거를 덮고 저 혼자 이걸 덮고 했는데 무게감이 너무 있고 부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다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오리털은 또 너무 가격대가 이제 높고 그래서 이제 오리털로 되어 있는 걸로 이걸로 이제 침낭을 샀는데 확실히 이제 가볍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좋긴 한데 요거는 또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머미형 침낭이잖아요. 그래서 발 쪽 있는 부분이 좁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때 조금 험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는 이제 스타일인데 이게 발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중국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한 6만원, 7만원 정도 되면은 필파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충전율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걸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냄새가 납니다. 덕다운 침낭이나 구스다운 침낭의 문제점이 뭐냐면 습기가 만약에 들어가면은 사용하기가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그 습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게 냄새가 굉장히 날 수가 있어요. 항상 사용을 하시면은 잘 말려가지고 안에 있는 습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왜냐면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또 가격대가 저렴한 것들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은 그런 것도 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는 공기 빼줘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수납 같은 건 편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습기에 약하고 또 저렴한 거는 또 냄새가 날 수 있다. 그거는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요 침낭입니다. 요거 이제 솜 침낭인데 빅게임보다는 부피도 적고 또 이렇게 무겁지 않고 또 이것도 뭐 보시다시피 부피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근데 요게 괜찮아가지고 요 침낭으로 저는 이제 바꿔가지고 요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솜 침낭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많이 비싸지가 않고 관리가 쉽다는 거죠. 막 빨아쓰기도 쉽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부피가 좀 있고 또 무게가 좀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겨울 동계 캠핑할 때 이 침낭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 침낭을 구입할 때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구입하실 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동계 캠핑할 때 사용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게 부탄가스예요. 왜냐면 부탄가스는 이게 기온이 많이 낮아지면은 기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버너에 사용을 하더라도 잘 켜지지가 않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화력이 나오더라도 화력이 많이 낮아져요. 가스 랜턴이나 버너 사용할 때 이게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빨리 녹여서 사용한다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가스통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난로 옆에 가까이 갖다 놓는다든지 그게 녹이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가스가 폭발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차라리 캠핑 침낭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낫지, 그거를 갖다가 뜨거운 것에다가 직접적으로 녹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금물이고요. 그 LPG 가스통을 하나 구입을 하셔요. 3kg 내지 5kg짜리 가스통을 구입을 하셔서
감압장치를 갖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LPG 가스의 압보다 더 이렇게 낮춰주는 거거든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너나 캠핑용품에 맞춰서 압을 낮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나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암만 해도 이 LPG 가스가 부탄가스보다는 훨씬 기화 형상이 강합니다. 이 화력이나 이런 데에서 훨씬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계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핫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핫팩을 항상 좀 준비해서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토 캠핑장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을 경우는 우리가 전기장판을 이거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밥솥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기가 돼 가지고 취사하고 있다가 이게 보온으로 가는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전기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기를 너무 확 끌어쓰기 때문에 캠핑장이 전기를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이게 전전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열기구, 전기 난로라든지 이런 걸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캠핑장에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핫팩을 뜯어 가지고 열을 내서 침낭 안에다 이제 넣어두면은 뭐 담요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열기를 내기 때문에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지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핫팩을 전기장판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핫팩을 몇 개 정도 항상 가지고 다니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 이체함에다가 항상 또 갖고 다녔어요. 유단포예요. 핫팩을 만약에 준비하지 못할 경우나 핫팩이 떨어졌을 경우에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유단포를 사용하시면은 그럼 따뜻하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닐 것을 이건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겨울 캠핑 필수의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에서는 캠핑 난로와 서큘레이터 사용 방법,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기장판과 릴선, 그리고 부탄가스와 핫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가습기 없이 어떻게 텐트에 가습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극동계 시 팩을 박을 때 땅에 팩이 박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동계 바닥 공사와 또 동계에는 어떤 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